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지난 한 주 뉴욕 증시가 올해 들어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은 표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일제히 주요 지수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코스피 지수는 2387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771선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속에서 어떤 투자에 대한 전략들 얻어갈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인포스닥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머니맵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파란불이 또 짙은 상황이죠. 지금 뭐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이 LNF 정도랑 그리고 에코프로 그리고 이 정도밖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나머지 시총 상위주들이 모두 다 파란불을 켜고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기아, 네이버,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등. 사실 이렇게 또 많이 빠지니까 그만큼 이슈라던가 뭐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이 또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 이렇게 또 빠지는 쪽에서 우리가 뭐 종목에 대한 전략을 얻어볼 수도 있겠고요. 또 오르는 종목에 대한 투자 정보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로봇주가 굉장히 또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모멘텀을 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이 종목이 특징주로 굉장히 눈에 들어와서 꼽았던 종목인데 로보티즈였어요. 근데 오늘도 관련해서 또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이 종목이 지금 거의 뭐 24% 가까운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던가 다른 로봇주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이 허가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성장 궤도에 들어갔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로보티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로봇이 뭐 장기적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추호 의심도 없죠. 다만 최근에 이들 종목의 주가 상승의 어떤 면면을 조금 보자면 과연 펀더멘탈 수준과 같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수급이나 여러 가지 시장 기대가 쏠리면서 좀 과속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면밀하게 한번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주가의 상승 속도만 보면 2차전지 소재도 빠른 것은 사실이지만 2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실적과 매출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캐펙스라든지 향후 시장의 크기라든지 밸류에이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논란이 쌓여 있는 것이라면 로봇 시장은 아직 숫자로 뭔가 나타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뭔가 답답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슈 종목으로 시장의 거래 집중도가 몰리면서 해당 종목군들이 이슈만 나오면 급등하는 양상이 거의 매일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시가총액 종목군들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로봇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최대 수혜주는 결국은 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그들 종목보다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수급에서 자유로운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신규 접근도 가능하긴 하겠지만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투자 관점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 그래서 손절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고 그다음에 목표 수익률에 달성이 되면 나중에 더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트레이딩 목적에 맞게 빠르게 정리하는 어떤 그런 매매 행태가 필요할 것 같고요. 투자 관점에서 저는 지금 이 정도의 주가 급등이라면 메리트가 상당히 해석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투자 관점에서는 관망.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불타오를 때보다는 조금 뭐 눌림목이 나왔을 때 들어가되 손절 가격과 목표 가격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들어가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의 목적과 트레이딩의 목적, 어느 목적으로 들어가는지 명확하게 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현재 가격 수준은 저는 뭐 투자 관점에서는 그렇게 메리트 있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거의 뭐 4만 원 가까운 이런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투자 쪽으로 봤을 때는 관망이고 트레이딩으로 봤을 때는 좀 눌렸을 때 접근하자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워낙에 지금 많이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 입장에서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볼 텐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겠습니다. 저희 시간에도 워낙에 여러 차례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지금 최고가 기준 수익률은 36%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초에 얘기를 주셨었고요. 이 종목이 지난주 금요일에 또 사상 최대 실적을 낸 데다가 외국인들이 한 주간 순매수했던 1등 종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지금 5% 가까운 조정
조정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지금 증권가에서 내고 있는 뭔가 이 목표 주가를 보더라도 사실 굉장히 또 12만 원까지 잡은 리포트도 있었고요. 아직 이르다, 뭐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의 조정을 잘 활용해도 되는 시기인지 궁금합니다. 네, 뭐 이 종목에 대해서도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야 오늘 정도의 조정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조정으로 보여지지만 뒤늦게 이제 매수에 참여하신 분들이 과연 뭐 버틸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인지, 그다음에 지수의 조정 폭이 만약에 이제 확대된다면 과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조정 없이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신규 매수는 저는 오늘 정도의 조정이 아니라 좀 더 강한 조정이 나타난 이후에, 왜냐하면 이 종목의 지금 성장성이라든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고 또 최근에 하나그룹주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신규 매수는 지금보다는 좀 더 가파른 가격 조정이 있었을 때 들어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자신만의 어떤 이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한 10주선, 뭐 20주선 혹은 일정 가격, 이 가격대 이유를 뭐 이탈하면 혹은 뭐 밸류 밴드를 만들어 놓고 그 밸류 밴드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을 이탈하면 비중을 늘릴지 줄일지에 대한 각자의 판단을 좀 명확하게 가져가셔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든 한국항공우주든 투자의 적기는 작년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는 지금 추가 투자하려면 그만큼의 가격 조정, 가격 메리트를 확실하게 보여주던지 아니면 실적 속도가 시장 예상보다 빠르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해외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방산 수주나 아니면 뭐 위성과 관련된 그런 뉴스들을 미리 할 수는 없는 만큼 지금은 투자의 적기는 아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면서 혹은 실적의 어떤 둔화가 나오면서 주가의 조정이 있었을 때 들어가는 것이 신규 매수 차원에서는 바람직하겠고요.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밸류 밴드가 됐든 어떤 기술적인 저항선이나 뭐 지지선 여부가 됐든 그런 어떤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지금 구간에서는 좀 적절한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특징주에 대해서 전략을 좀 챙겨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SK 하이닉스, 챗 GPT의 열풍으로 부활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요 증가를 얘기를 주셨는데요. 이 얼어붙어 있었던 반도체 업계에 또 챗 GPT라는 하나의 또 구원투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국내에서도 반도체 업계 쪽에서 이제 HBM이라고 하는 이쪽에서의 수요가 대량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HBM이 뭐냐면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해서 그러니까 대역폭이 넓게, 그러니까 한 번에 데이터 처리를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메모리를 우리가 이제 적층으로 쌓아서 이제 만드는 것을 HBM 메모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차세대 서버, 차세대 이제 클라우드로 가면서 이것들의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봤는데, 챗 GPT라고 하는 그 서비스 자체가 워낙 각광을 받다 보니까 그러면 그동안 투자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런 쪽에서도 뭔가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이닉스가 HBM 메모리와 관련돼서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을 많이 낸 것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기존의 투자 지출을 줄이려고 했던 IT 대형주들이 과연 챗 GPT 하나만으로 당장 늘릴까? 전 뭐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서버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라면 서버 껍데기 만드는 업체들의 주가도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대만에서 서버 껍데기 만드는 업체 주가는 지금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방향이 맞지만 지금 당장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투자 지출을 확 바꾸고 그러진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챗 GPT의 유료 서비스 가격이 결정되면 아마 거기에서 투자를 뭔가 좀 늘리거나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날 개연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HBM과 관련돼서 DDR5를 심어서 갈 거다라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서버의 신규 증설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서버 내에서의 DDR4를 빼거나 아니면 DDR4에서 DDR5로 바꿔주는 정도의 교체 수요 정도가 발생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챗GPT와 관련된 기대감은 우리가 좀 먼 미래를 보고 접근하시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 사실 이미 너무 골이 깊은 반도체 업계 쪽의 불황을 단기간에 또 반등시키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바로 이 찐 반등은 도대체 언제인데요? 그러면 하반기로 갈수록 좀 괜찮아질까요? 네, 하반기보다는 우리가 좀 포인트로 두셔야 될 건 그 시기는 명확하게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지난 2년간 계속 뭔가 시기를 제시했지만 다 틀렸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뭐 소위 전문가라고 했던 애널리스트 그룹도 틀렸고 뭐 저도 틀렸고 소위 전문가라는 그룹이 계속 틀리고 있는 건 그만큼 시황을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뭐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소위 경기의 어떤 반전을 얘기할 수 있는 선행지표의 움직임을 보던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저 재고지표에 의미 있는 변화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재고지표를 보시면 재고일수는 많이 떨어졌지만 재고자산 자체가 아직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게 좀 빨리 떨어져야 반도체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본격적인 시황을 우리가 그래도 눈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저 재고 자산의 추이보다는 주가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어쨌든 저런 지표의 움직임을 우리가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이게 정말로 하반기에 가격을 올릴 정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구나를 사후적으로라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꼭 된다? 저는 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대신 재고지표가 의미 있게 변하기 시작하면 그게 뭐 상반기로 당겨질 수도 있는 거고 하반기 중에서 정말로 4분기로 뒤로 늦춰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경기 선행지표의 움직임,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는 저 재고가 정말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내려오느냐 이 두 가지를 판단해 보시는 게 저는 뭐 상반기 하반기를 꼭 찍어서 얘기하는 것보단 좀 더 중요한 투자의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반등의 시기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쌓여있는 재고 청산에 대한 이 지표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기는 과연 투자를 하기에 뭐 적절한 시기인지 사실 매수 시점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아까 이제 로보티즈 같은 종목과 반대로 봐야 되겠죠. 이 네. 트레이딩에 적합한 시기냐? 그렇지 않죠. SK하이닉스가 그나마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탄력이 좋은 편이어서 뭐 트레이딩도 가능한 종목이기는 한데 이 종목의 트레이딩이 가능할 때는 뭐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 초기에 유동성 막 몰려들고 뭐 경기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고 뭐 주가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갈 때는 트레이딩도 가능하지만 지금 이렇게 밸류가 거의 바닥 수준에서 맴돌고 있을 때 트레이딩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쉽지가 않죠.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조금씩 물량을 늘려나가는 투자의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망할 기업도 아니고 그다음에 앞으로 반도체 시장 더 고도화되고 커질 것은 거의 분명한 그림이니까 다만 그 시기가 계속 안 맞고 있는 것이지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구간 아닙니까? 그래서 자율주행이 됐든 뭐 챗GPT와 관련된 AI 서비스가 됐든 향후 메모리 수요가 증가할 건 분명한 방향이잖아요. 근데 가격은 지금 바닥권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 전혀 매력도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부터 비중을 계속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우리가 목표 가격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저 최상단에 있는 뭐 1.6배, 뭐 2배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저는 아직은 조금 너무 빠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4배에서 1.3배 정도의 수준까지 가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는 것을 확인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목표 가격으로는 한 11만 원 정도가 충분히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정말 흑자 전환까지 성공하게 된다면 그 이상의 가격도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 11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하반기에 또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이 나온다면 추가 상향 조정도 가능하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또 옷을 살 계절이 또 다가오고 있네요. FNF입니다. 중국이 열리면 박스권도 돌파할 수 있을지 중국의 리오프닝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또 중국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라서 그 부분도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먼저 지난 실적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네, 자 지난 2년간 과연 중국이 사람들이 오지 않고 중국이 경기 위축이 된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매출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과연 그만큼의 어떤 충격이 있었나?
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이 네. 아닌가. 그다음에 특히 2023년에 가지고 있는 기대는 너무 좀 과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우리가 이제 서로 다시 이 하늘의 문을 연다고 해서 예전만큼 사람이 오고 예전 유커들이 돈을 썼던 만큼 돈을 쓸까에 대한 그런 기대감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과도하지 않나. 그래서 이베스트 증권 자료인데요. 저 23년도에 대한 예측 자체가 하반기에 굉장히 이제 폭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저 기대를 만약에 맞다면 그럼 주가는 상반기부터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고 상반기에 뭔가 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주가 반응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중국의 리오프닝의 강도, 그다음에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유입되는 유커의 수준, 그다음에 늘어나는 어떤 소비량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접근해도 늦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현재의 주가가 오히려 이런 증권사들의 예측치와 뭔가 좀 괴리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기대감을 낮추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주가 흐름만 본다면 사실 예전에 그 프리미엄을 좀 반납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앞으로 확대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주가를 더 상승시킬 수 있을지 좀 기대 아닌 기대와 우려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 중국의 효과 앞서 얘기해 주셨듯이 중국의 효과 말고 다른 것도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한번 우리가 좀 분해해서 볼까요? 국적 혹은 뭐 브랜드별로 한번 분해해서 보면 지금 가장 크게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MLB 내수, 면세, 그다음에 뭐 키즈, 그다음에 디스커버리 쪽에 어떤 전반적인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결국 MLB 브랜드와 관련된 부분인데 저게 지금 현재 수준에서도 보시면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이 2022년까지 유지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갑자기 23년도에 저렇게 뭐 중국 쪽의 모멘텀이 폭증할 가능성이 저는 뭐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로 유입되는 어떤 사람들의 숫자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중국 브랜드, 내수 브랜드, 로컬 브랜드에 대한 어떤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보면 과거만큼 이 종목에 좀 전에 이제 앵커가 지적하셨던 대로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을 정도의 회사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뭔가 물음표를 달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회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만큼의 프리미엄을 주긴 어렵다라고 최근에 이 종목뿐 아니라 모든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동일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실제로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돼서는 이런 소비 관련주보다는 공장을 여는 쪽에 좀 더 관심이 많고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종목군으로 언급드릴 때도 다 동일한 얘기 드리고 있죠. 예전만큼의 밸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중국의 내수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성격과 내수 생산 비중이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예전만큼의 모멘텀을 동일하게 받긴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FNF 핵심 포인트는 예전만큼의 프리미엄은 쉽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럼 준비된 그림으로 먼저 좀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 종목이 지금 밸류의 기준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FN홀딩스와 이제 분리해 나가면서 조금 이제 기간이 뭐 짧아지긴 했습니다만 밸류가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만큼 프리미엄을 준다면 가격대를 굉장히 높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20만 원대 뭐 중반, 뭐 초반 이 정도의 가격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프리미엄을 줄 수 없다면 현재 박스권 상단도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종목의 목표가 밸류 기준으로 보기보다는 최근에 상단에서 막혀있는 한 16만 원? 이 정도의 가격이 일단 1차적인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 가격대가 밸류 기준에서 봤을 때도 제가 보기엔 일정 부분에 충분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예전만큼의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올해는 그래도 실적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가격에서의 손절이나 비중 축소보다는 적어도 박스 상단까지의 목표를 보면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FNF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16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두 종목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